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많이 불안하시죠? 원래 부동산 미래의 전망이나 예측보다는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싶지만 요즘 워낙 안 좋은 부동산 뉴스들이 많아서 오늘은 함께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대체 얼마나 하락한 것일까요? 서울에서 중간값 값을 갖는 대표적인 지역인 마포구의 핵심 아파트 3개 단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보려 합니다. 마포구를 선정한 것은 마포구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위치이고 광화문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공덕에도 기업들이 많아 그만큼 실수요가 매우 두터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는 부동산 상승기에 집값이 폭발적으로 급등하지도 하락기에 수도권 외곽처럼 폭락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마포구 핵심 3개 단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평가해 볼 생각입니다. 선정된 아파트는 한강과 접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높은 곳은 제외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단지를 연식에 따라 살펴볼까 합니다. 같이 출발해 보시죠. 자, 저는 지금 공덕 삼성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공덕 삼성아파트는 1999년 입주, 총 5개 동 651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연식이 20년이 넘었지만 지하철 공덕역 바로 인근이고 강화문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 중간지역이라 위치상으로도 좋습니다. 공덕역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고요. 우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이 단지의 최고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 14층이 16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반면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1월 13억 4천만 원인데 최고가 대비 약 3억 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11월 실거래가 13억 4천만 원은 과연 과거 어느 시점의 거래가와 유사할까요? 2020년 7월 8층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최근 거래된 공덕 삼성아파트는 2020년 7월로 가격이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서강 쌍용예가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서강 쌍용예가 아파트는 2007년도 입주, 총 15개 동 635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접하고 있고 이 단지 역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접근성 모두 좋아 실거주가 두터운 단지죠.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9월 10층이 1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비슷한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공덕 삼성의 최고가 16억 1천만 원보다 낮은데 이유는 현재 4개 노선의 환승역인 공덕역과 광흥창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구에서도 디테일하게 가격의 세분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2023년 10월 10층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최고가 대비 2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했네요. 과거 가격과 비교해보면 2021년 1월에 15층이 13억 9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가격으로 봤을 때 2021년 1월달 가격으로 회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포구 대장아파트로 이동해볼까요? 고고! 저는 마포구 대장아파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2014년 입주 총 3,885세대로서 51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죠. 정말 규모가 큽니다. 마레프는 1에서 4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2호선 아현역에 접하는지 5호선 애호개역에 접하는지 지하철 노선 접하는 단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 사항을 고려하여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지의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9월 16층 19억 4,500만 원, 2021년 10월 10층 19억 4천만 원으로 약 19억 4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고 84제곱미터 기준 어느 평형도 아직 20억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평형의 최근 거래 가격은 2023년 7월에 17억 8,500만원, 9월에 18억 2,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근 2달 불황인 매매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현재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면 이평수 9층이 18억 2천만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달간의 얼어붙은 부동산 분위기와 네이버 호가를 감안하여 이 단지는 17억 원 정도로 매매 가격을 낮추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억 원 기준 과거 가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7층이 17억 원에 거래, 2020년 10월 13층이 1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 대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2020년 9월 10월 가격으로 회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수요가 두터운 마포구 대표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 가격이 과거 어느 시점의 가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세 개 사례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정리해보면 첫째,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 시기는 2015년에서 20년의 상승 시기와 코로나 시기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코로나 시기의 상승분은 대체적으로 반납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높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맞지만 불황이라고 하는 최근의 실거래가도 2020년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마포구에 국한하여 본다면 실수요가 두터워서 그런지 2022년 12월에서 2023년 4월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하락기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2차 하락이 찾아올 것이다. 아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다시 회복세일 것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어 보니 예측 자료나 통계 자료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었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13억 원일 때 높은 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당첨되고도 계약을 망설인 것은 지금 돌아보면 안타까운 기회였던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금리, 주택 거래량, 전세 재계약률 등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최근의 물가입니다. 요즘의 물가는 과거 10년 아니 20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물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 투자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중에 많은 현금이 있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면 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구나 원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부동산 강사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